저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고급 실버타운 안에서도 최고급 레스토랑인 알마르테.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테이블마다 잘 차려입은 입주민들이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섰다. 낡은 티셔츠, 늘어진 바지. 강진호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던 이들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할아버지의 어눌한 말투와 떨리는 손, 경직된 표정이 시선을 찌푸리게 했다. 저 사람 뭐야?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입술을 꼭 다문 입주민 몇몇은 흘깃거리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들어왔대?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진 얼굴로 그의 복장과 초라한 외모를 한번 훑쳤다. 어르신, 이곳은 예약 없이 이용하실 수 없는 곳입니다. 강진호는 순간 움찔했다. 나도 여기 입주했는데. 아, 네. 입주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웃음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인 이서진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고급스러운 유니폼을 입은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차가운 미소로 입을 열었다. 어르신,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역 가시죠. 그쪽이 더 어울리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순간 고요 속에 숨죽인 비웃음이 섞여 흘러나왔다. 강진호는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잠깐만. 나도 밥을. 이서진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여기 식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주변 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레스토랑 구석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다. 거지가 어떻게 이런 곳에 들어왔대? 이 실버타운 수준도 떨어졌네. 몸이 굳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그저 떨림만이 새어나왔다. 이서진은 경비를 부르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강진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손끝은 흰 종이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시선은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서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 피해 주지 마시고요. 여기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서울역이나 가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눈빛이 비수처럼 꽂혔다. 강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느린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다시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다. 그의 걸음걸이는 점점 더 느려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 지금 그곳에서 그는 그저 불청객이었을 뿐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후 강진호 할아버지는 실버타운 관리센터로 향했다.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굴욕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굽은 어깨는 더 깊이 웅크러졌고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워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속으로 몇 번이고 삼켜낸 말. 그러나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가슴속에서만 맴돌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흘낏 바라봤다.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일부러 방향을 틀어 멀찍이 피해갔다. 이런 사람도 여기 살아? 관리 안 하나? 조용한 비웃음이 주인공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는 더 움츠러들었고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겨우 도착한 관리센터 앞.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냉랭한 공기. 흰색 타일 바닥은 너무도 반듯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이곳이 얼마나 격식을 중시하는 공간인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싸늘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짧은 웃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마저 주인공에게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책상 뒤에 앉아있던 박정훈 팀장이 강진호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눈빛은 단숨에 경멸로 가득 채웠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거친 어조, 쏟아지는 냉기. 강진호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려 했다. 손을 떨면서 조심스레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무언가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러자 박정훈이 손을 휘저으며 강하게 제지했다. 지금 뭐 하시려는 겁니까? 들어온 거 꺼내지 마세요. 순간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에게로 꽂혔다. 박정훈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긴 고급 실버타운입니다. 이런 행색으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얼른 나가세요. 주인공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끝내 토해낼 수 없었다. 박정훈의 싸늘한 시선이 목줄처럼 조여왔다. 그 순간 주인공의 어깨가 천천히 떨어졌다. 구부러진 몸이 더 작아졌다. 그의 얼굴 위로 수치와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이런 꼴로 여기 계시면 다른 분들이 얼마나 불편해하시겠어요. 얼른 나가세요. 여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목덜미까지 타오르는 굴욕감. 주변 직원들은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 오네. 관리도 안 하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코를 찡그렸고 누군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은 할아버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팠다. 주인은 정적이었다. 아니, 정적을 가장한 냉담한 조롱이 서서히 그를 휘감았다. 몇몇 직원들은 키득거리며 쑥덕였다. 다른 이들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코를 찡그리며 자리를 피했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그는 더없이 작아졌다. 주먹이 서서히 움켜쥐어졌다. 손등에 돋은 주름 사이로 핏줄이 선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의 곁에 다가오는 이는 없었다. 그때였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잠깐만요.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다. 관리센터의 신입사원 김하늘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컵에서는 희미하게 김이 피어올랐고 따뜻한 차를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변의 싸늘한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 그녀는 마주 앉아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봤다. 다른 이들이 흘겨보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눈빛이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주변의 조롱이 희미하게 멀어졌다. 강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컵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그 안에 깊이 남은 굴욕감과 외로움은 쉽게 녹지 않았다. 김하늘은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췄다. 무슨 일로 여기 오신 건가요? 말끝에 스며든 다정함이 그의 경직된 어깨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강진호는 입을 열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내뱉기까지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까 식당에서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입술이 몇 번이고 움직였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숨이 턱에 걸렸다. 나를 쫓아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김하늘은 그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살며시 얹어진 거즈처럼 따뜻했다. 주변의 무심한 공기 속에서 단 하나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감쌌다. 강진호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그의 굽은 어깨와 떨리는 손끝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자존심 한 켠에서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온기였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뒤의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세요. 잠시 후 김하늘은 주먹을 꽉 쥔 채 조심스레 장세진의 사무실 앞에 섰다. 장세진은 실버타운 내 고위급 책임자로 실버타운의 운영과 질서를 담당하는 이 실버타운의 실세와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김하늘은 가볍게 숨을 고르며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차갑고 단정한 공기. 장세진은 여느 때처럼 단정하게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을 것 같았다. 김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실버타운 내에서 장세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장세진이 눈을 들어 김하늘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불필요한 감정은 묻어나지 않았다. 김하늘은 긴장한 듯 두 손을 맞잡고 말했다. 오늘 관리센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세진의 손길이 멈췄다. 문제라니요? 어떤 상황이죠? 김하늘은 숨을 삼키고 아까의 장면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듯 말을 이었다. 한 어르신이 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팀장이 그분을 심하게 무시했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장세진의 시선이 서류에서 떨어졌다. 모욕적인 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습니까? 김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그 몸에서 들어온 거 꺼내지 말라.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뭔가 꺼내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아섰습니다. 장세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분은 어떤 행색이었죠? 허름한 복장에 말투도 조금 어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지처럼 취급했어요. 장세진의 손끝이 떨리듯 멈췄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김하늘은 죄책감에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그 어르신께 따뜻한 차를 드리고 괜찮으신지 무슨 일인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희 실버타운 안에 있는 아마르떼 레스토랑에서도 같은 무시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조금은 안정되신 것 같았지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장세진의 사무실이 고요해졌다. 박정훈 팀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관리센터에 있습니다. 장세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차가운 표정 아래로 묘한 불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어르신에 대한 정보는 확인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장세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먼저 CCTV 영상을 모두 가져오세요. 그 어르신이 겪은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영상을요.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불안감이 떠올랐다. 말투가 어눌한 어르신, 허름한 차림새, 모욕당하고 돌아간 모습.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김하늘은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장세진은 혼자 남겨진 채 창밖으로 비치는 실버타운에 정돈된 풍경을 바라봤다. 잠시 후 김하늘은 장세진이 요청한 CCTV 하드디스크를 전부 가지고 사무실로 올라왔다. 그 모습을 보고 장세진은 말했다. 그럼 이제 전 직원 다 제 사무실로 모이라고 하세요. CCTV는 모두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급 실버타운의 모든 직원들은 장세진의 사무실로 모여 CCTV를 볼 준비를 마쳤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레스토랑에서 강진호가 쫓겨나는 장면이 다시 화면 위로 펼쳐졌다. 무겁게 떨리는 손, 어눌한 말투, 더듬거리는 걸음걸이. 장세진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됐다. 그의 느린 걸음, 가느다란 손의 떨림, 굽은 어깨,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끝이 책상 위에서 움찔하며 멈췄다. 하지만 얼굴은 굳게 잠겼다. 아무도 그녀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줘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영상이 다른 각도로 전환되었다. 이서진 매니저가 주인공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모습, 레스토랑 전체가 그의 존재를 거부하듯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비틀거리며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려는 순간, 장세진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너무 놀랐지만 곧바로 표정을 다잡았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세요. 차가운 지시. 하지만 책상 아래로 숨겨진 두 손이 꽉 쥐어졌다. 직원들은 장세진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영상이 끝나자 장세진은 짧게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렇게 CCTV 화면이 꺼졌다. 장세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타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을 가득 채울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장세진은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야? 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든 저런 차림이면, 저렇게 말이 어눌하면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고 내쫓는 게 맞는 일이냐고 묻잖아.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박정훈 팀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팀장님, 그게 장세진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여기서 할 말이 있어. 핑계라도 대겠다는 거야?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노숙자처럼 보였다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줬다는 거야? 저 사람이 설사 노숙자라고 해도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너 여기서 일한다고 너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직원들은 입을 꾹 닫고 고개를 숙였다. 순간 장세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 과연 노숙자일까? 그럼 한번 입주민 목록을 확인해 보자. 직원들이 움찔했다. 장세진은 팔짱을 끼고 똑바로 서서 바라보았다. 저 할아버지와 똑같은 사진이 없는지 입주민 관리 시스템을 확인해 봐. 직원들은 다급하게 시스템을 열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관리 시스템을 조작했다. 그때 한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희 실버타운 입주민입니다. 이름은 강진호, 방호수는 최상층 펜트하우스인 2207호입니다. 순간 사무실 안이 얼음처럼 굳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실버타운 입주민이라고요. 박정훈 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눈이 커졌고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다. 그러면 우리가 실버타운 입주민을 쫓아냈다는 거야? 장세진은 레스토랑 매니저 이서진에게 단호하게 물었다. 그분이 당신 앞에서 뭐라고 했지? 그냥 밥 먹을 수 있냐고. 장세진의 손이 천천히 책상을 짚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했어? 서울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최고 실버타운에서 할 말이야. 장세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너희들은 지금 실버타운 입주민을 길거리에서 쫓아내고 거지 취급하고 조롱한 거야.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어떤 변명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실버타운 입주민을, 아니 그걸 떠나서 사회의 노약자인 어르신을 너희들은 짐짝 취급했다고.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장세진은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화면 속 초라한 차림으로 내쫓기던 그 사람. 비틀거리며 문을 나서던 그 모습.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직접 가서 어르신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거야. 너네는 그럴 자격도 없어. 그리고 어르신을 무시한 이서진, 박정훈, 그걸 방관한 너희 모두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무도 무슨 말을 할 수 없었다. 강우진의 집으로 가는 길. 장세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실버타운의 긴 복도를 따라 적막감이 내려앉았다. 얇게 떨리는 손끝을 억누르려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꼭 쥐었다.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귓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머릿속에선 방금 본 CCTV 영상이 반복되며 떠올랐다. 떨리는 손, 굽은 어깨, 가늘게 떨리던 목소리. 같은 시각 할아버지가 사는 방 안에서는 시간을 잃어버린 듯 텅 빈 정적만이 감돌았다.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슬며시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방의 공허함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삶의 무게가 어깨에 짓누르는 듯 그의 몸은 축 처져 있었다.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손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딸이 함께 웃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그 사진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그는 그조차 닦을 힘이 없었다. 숨소리마저 고요한 방 안에서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게를 버틸 수 없는 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장세진은 강진호의 방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기 직전 잠시 멈춰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손끝이 떨렸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노크를 했다. 똑똑똑.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문 반대편엔 강진호 할아버지가 놀란 듯 세진을 쳐다보며 말했다. 세진아.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깨트렸다. 그 짧은 한마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깊숙이 떨어지는 듯한 울림이었다. 강진호의 눈빛은 흐릿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만큼은 또렷했다. 자기의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세진은 그대로 굳어섰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가슴이 아프게 욱신거렸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그녀를 덮쳤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몇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앞으로 다가갔다. 눈물은 이미 눈가에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삼키려 애썼다. CCTV 영상을 봤어요. 장세진은 강진호 앞에 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더 얇아진 어깨, 굽은 등, 떨리는 손. 레스토랑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질 것만 같았다. 아빠, 마음 아프셨죠? 그제서야 강진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한숨처럼 내뱉은 숨이 그의 어깨를 따라 작게 흔들렸다. 너무 아팠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목소리에는 굵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요즘 파킨슨병이 더 심해져서 말도 몸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말을 잇는 동안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손끝도 목소리도 표정도 모두 작고 연약한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위축되더라. 충고만 싶더라. 장세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아버지를 안았다. 두 팔로 꽉 안았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강진호의 떨리는 손이 딸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였다. 아주 약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장세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빠는 그냥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들의 품속에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실버타운의 고요하고 차가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방 안만큼은 온기와 아픔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장세진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를 품에 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얽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강진호 할아버지의 쇠약해진 몸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떨림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조금 떼어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급히 훔치며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아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곳이 아빠가 만든 곳이라는 걸 말했으면 이런 취급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강진호의 눈빛은 깊고도 멀었다. 오래된 상처처럼 고요한 슬픔이 그 눈동자에 스며 있었다. 말할 이유가 없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처럼 작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이건 아빠의 꿈이었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나 존중받는 그런 공간.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빠가 만든 이곳에서 아빠를 몰라보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했어요. 아니, 아빠가 아니라 한 어르신을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정신적으로 폭력을 준 거예요. 장세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강진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세진아, 이곳은 그런 명예를 위한 곳이 아니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장세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등 위로 그녀의 따뜻한 손이 덮였다. 세진아, 내가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내 꿈의 연장이야. 장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다시금 차올랐다. 아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할게요. 더 이상 아무도 아빠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강진호의 눈빛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다. 아빠, 저는 이곳의 관리 책임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 권한으로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강진호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세진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다. 세진아, 정말 고맙다. 나는 늘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너한테 또 부담을 주는구나. 부담이 아니에요. 아빠, 장세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제 책임이고 제가 할 일이에요. 강진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세진의 손을 꼭 잡았다. 세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정말로. 장세진은 다시 아버지를 안았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온기만큼은 더없이 따뜻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약속은 단순한 부녀 사이의 다짐을 넘어 실버타운 전체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 할아버지와 그녀의 딸 장세진은 함께 직원들이 있는 관리센터로 향했다. 다시 관리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감정은 이미 한계까지 치달았지만 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둘에게 쏠렸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던 입을 다물었다. 장세진의 싸늘한 눈빛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둘의 기운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장세진은 중앙에 멈춰섰다. 입술을 꼭 다문 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지나칠 때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피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장세진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쫓아낸 그분, 여기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숨을 삼켰다.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내뱉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실버타운을 만든 창립 이사이자 이곳의 최대 투자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모든 것, 이분의 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직원들은 말을 잃었다. 모든 동작이 정지된 듯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박정훈 팀장은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곧 장세진의 눈빛에서 농담이 아님을 직감했다.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멈췄고 또 다른 이는 아예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김하늘은 눈을 크게 뜬 채 장세진을 바라봤다.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조롱했던 직원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고 침묵 속에서 죄책감이 물결처럼 번졌다. 장세진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잊으셨습니까? 이곳은 제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꿈에서 시작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꿈을 짓밟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점점 두려움과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그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장세진의 단호한 말이 망치처럼 내리쳤다. 이곳은 겉으로만 고급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었습니다. 이서진은 손끝을 움켜잡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럴 리가. 설마 정말 그분이... 장세진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결국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직원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장세진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 공간의 모든 공기를 짓눌렀다. 이곳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이 실버타운의 고요한 공기를 압도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세진의 냉정한 목소리가 끝난 뒤 관리센터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한순간에 모든 시선이 이서진과 박정훈에게 쏠렸다. 두 사람은 그 무거운 공기에 짓눌린 듯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얼굴에는 억지로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굳어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의 부주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말이 끝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박정훈이 뒤따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곧바로 시선을 떨구었다. 경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보다는 체면을 위한 억지가 더 짙게 묻어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떨리는 손끝은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다. 상처는 깊이 남았고 그 어떤 말로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강진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흐르는 미세한 떨림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거운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짓눌렀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슬픔과 쌓여온 상처가 스며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 깊이 쌓아온 고통과 굴욕,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다시 끓어오른 수치심이 눈빛 하나로 전해졌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이서진과 박정훈의 어깨를 짓눌렀다. 박정훈은 주먹을 꼭 쥐었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이서진 역시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건 다른 어떤 분이 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같이 아프거나 자림이 조금이라도 그대들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똑같이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강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무겁게 방 안을 압도했다. 그동안 쌓여온 억눌린 감정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돼 터져나왔다. 장세진은 강진호의 곁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공기 속에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박정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끝을 떨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동시에 자리 잡았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이서진과 박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강진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냉정하고 단호했으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음을 알리는 듯했다. 다음 날 장세진은 자신들의 실버타운 내 레스토랑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이 결정은 실버타운 전체에 무거운 파장을 남겼다. 한때 이곳의 상징이었던 고급 레스토랑이 이제는 오만과 차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다. 실버타운의 중심이자 상류층의 자부심이던 레스토랑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은 단숨에 퍼져나갔다. 레스토랑 매니저 이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믿을 수 없는 듯 경영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정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공식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불안이 서렸다. 모두가 알았다. 그들의 무시와 조롱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서진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듯 장세진을 찾아갔다. 저희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다. 장세진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건 당신들이죠. 서진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간판이 철거되는 날, 실버타운의 입구는 한동안 조용했다. 고급스러운 로고가 하나둘 떼어질 때마다 그동안의 오만과 차별이 벗겨지는 듯한 상징적 순간이었다. 장세진은 차갑고 엄숙한 표정으로 관리센터 대강당 중앙에 섰다. 공간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한 명, 두 명씩 자리에 앉으며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장세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실버타운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안은 조용했다.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고요 속에서 그녀의 말은 무겁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진심 어린 다짐이었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삼켰다. 박정우는 장세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그가 저지른 행동이 머릿속을 파고들며 죄책감으로 가슴을 죄었다.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쩌면 다시는 이곳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한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장세진은 말을 이어가며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오늘부터 이 실버타운의 관리 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모든 직원은 새로이 교육을 받을 것이며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다. 변화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 위에 확실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강진호는 관리센터 한편에서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는 나서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 복수나 분노의 감정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앉아 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볼 뿐이었다. 장세진은 조용히 기만을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가운데 장세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하늘 씨, 아버지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은 이 실버타운이 잊지 못할 가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관리 책임자는 김하늘 씨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간적으로 공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놀라움, 인정, 부끄러움, 존경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가 흘렀다. 김하늘은 순간 숨을 멈췄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장세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맞나요? 장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야말로 이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박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과 후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설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장세진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정훈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 조치됩니다. 그의 몸이 작게 떨렸다. 사무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가 무겁게 처진 채로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워졌다. 이곳은 더 이상 차별과 무시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집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